현실의 소음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저만의 온라인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어제의 다락방. 이곳의 유일한 규칙은 오직 과거의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었죠. 2000년 이전의 추억들로만 채워진 저만의 안식처였어요. 정치, 사회 이슈는 물론이고 흔한 연예인 가십조차 금지였어요. 사람들은 이곳을 정신적 타임머신이라 부르며 지친 현실을 잠시 있는 공간으로 삼았죠. 그 고요함과 평화가 저에겐 큰 위안이었어요. 관리자였지만 분쟁을 중재할 일도 거의 없었어요. 가끔 신입 회원이 실수라도 할 때면 기존 회원들이 먼저 나서서 부드럽게 규칙을 알려주곤 했죠. 이 평화로운 성역을 지키는 게 제 삶의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견고했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한순간이었어요. 자산보호 긴급조치라는 해괴한 법안이 발효되면서 온 나라가 패닉에 빠졌죠. 뉴스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은행의 출금 한도가 50만 원으로 묶여버린 초유의 사태. 사람들의 불안은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그 거대한 파도는 제가 애써 지키던 고요한 다락방에까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자유 게시판에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킨 건 라떼는 마리아라는 닉네임의 회원이었어요. 아이의 수술비 1000만 원이 급하다는 절박한 글이었죠. 제가 발견했을 땐 이미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댓글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어떻게든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편법들을 공유하고 있었죠. 다락방의 평화는 온데간데 없고 현실의 절박함만이 가득했어요. 저는 정말 오랜 시간 고심했어요. 하지만 결국 원칙을 지키기로 했죠.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한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요. 제 손으로 그 절박한 글을 삭제하는 순간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는 차가운 마음으로 공지를 띄웠어요. 다락방의 평화를 위해 현실의 무거운 이야기는 잠시 잊어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회원들의 절박한 글을 지우는 기계가 되어야만 했어요. 병원비, 월세, 대출금. 화면에 떠오르는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제 마음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글을 하나씩 지울 때마다 손가락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어요.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평화라는 것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이건 평화가 아니라 외면이었어요. 커뮤니티의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억지로 유지하는 평화 속에서 아무도 웃지 않았죠. 추억을 이야기하는 글은 눈에 띄게 줄었고 그 자리를 무거운 침묵이 채우고 있었어요. 다락방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새벽에 터지고 말았어요. 잠 못 이루고 컴퓨터를 켰는데 마지막 인사라는 제목의 글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죠. 심장에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공장이 이번 사태로 부도가 났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모든 걸 정리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담담하게 쓰인 글자들 너머로 한 사람의 깊은 절망이 느껴졌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현실을 잊게 해준 이 다락방에 정말 고마웠다는 말을 남겼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찔렀어요. 고마웠다는 그 인사가 마치 원망처럼 들렸거든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머리를 무언가로 강타당한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토록 고집했던 규칙이 한 사람의 절박한 외침을 틀어막는 차가운 벽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애써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우리 소중한 회원들은 그 현실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었던 거죠. 이건 더 이상 안식처의 평화가 아니었어요. 무책임한 방관이자 침묵이었어요. 저는 밤새 뜬 눈으로 고민했어요.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을 보면서 제 안에 무언가도 함께 부서지고 새로 태어나는 것을 느꼈죠. 더 이상은 이렇게 둘 수 없었어요. 무엇이든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동이 틀 무렵 저는 커뮤니티의 절대 규칙을 제 손으로 깨부수기로 결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새로운 공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긴급 공지, 오늘부터 다락방의 1층을 개방합니다. 힘든 현실에 무너지는 이웃을 외면하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다락방의 낭만은 잠시 접어두고 현실의 비바람을 함께 맞섭시다. 제 진심을 담아 한자 한자 써 내려갔어요. 공지를 올리고 난 후 잠시 숨을 골랐어요. 어떤 반응이 올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어요. 잠시 후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회원들은 너도 나도 자신이 아는 법률 지식, 소액 대출 정보, 심지어 당장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무료 급식소 정보까지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다락방은 순식간에 비상대책본부로 변했어요. 누군가는 변호사인 자신의 지식을 나누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며 보이지 않는 연대가 형성되었죠. 한 회원은 심리 상담사라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무료 상담을 열어주었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에게 기댈 어깨를 내어주며 작은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다행히 마지막 인사를 남겼던 그 회원분도 무사했어요.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죠. 그 글을 읽으며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물론 예전과 같은 고즈넉한 낭만은 사라졌어요. 게시판은 현실적인 정보와 때로는 힘든 사연들로 가득 찼죠. 하지만 그 자리엔 이전에는 없었던 뜨거운 사람의 온기가 가득했어요. 어제의 다락방은 더 이상 과거로 도피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힘든 오늘을 함께 버텨내고 보이지 않는 내일을 함께 기약하는 희망의 광장이 되었죠. 전보다 훨씬 더 시끄럽고 훨씬 더 따뜻해졌어요.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안식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외부와 단절된 고요한 정원이 아니라 함께 비바람을 막아주는 튼튼한 지붕 아래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추억만을 지키는 문지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지켜나가는 광장의 일원이 되었죠. 이 시끄럽고 따뜻한 연대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요. 가끔은 고요했던 옛 다락방이 그립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의 이곳이 훨씬 더 좋아요. 사람 사는 냄새, 서로를 위하는 마음,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온기가 있는 지금의 다락방이 진짜 안식처이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